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가 다음 달 최종 결정됩니다. 막바지로 접어든 신공항 이전 사업, 남은 변수들을 짚어봅니다. 10년 동안 표류하던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사랑의 온도탑 모급 실정대로라면 모금 기간인 내년 1월 말까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5월 마약을 투약한 뒤 대구의 한 호텔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최종 이전지가 선정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아직 여러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권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막바지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 의성과 군위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의 내용을 반영해 신공항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계획안이 이번 달 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건 주민 투표. 투표를 통해 최종 이전지가 결정되면 대구시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군공항의 규모와 사업비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서 국방부가 새로 짓는 군공항의 규모, 배치, 사업비 등에 대해서 협의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곳곳에 암초가 남아있는 상황. 김영만 군위 군수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군위 군수 자리가 공석이 된 데 이어 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도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공항은 그대로 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시민단체는 공항 이전에 반대하며 11일부터 시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대구공항은 대구 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소중한 자산을 없애려고 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과정에서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얘기죠.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변수를 헤치고 계획대로 2026년에 새로운 공항이 문을 열 수 있을지 통합신공항 이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10년 동안 표류하던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영천시 녹정동과 화산면 일대에 미래형 자동차 부품 산업과 항공 인테리어 등 첨단 산업 기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6년 지구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던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는 지난해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개발 사업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올 7월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 보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2일 사업 착수식이 열렸습니다. 시행사인 LH공사는 2022년까지 영천시 녹전동과 화산면 일대 122만여 제곱미터에 2,355억 원을 투입해 기반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영천에 산업 용지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입주하려는 기업은 많았으나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없어서 기업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밸리가 조성되면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는 이미 입주해 있는 연구시설, 경북 차량용 인베디드 기술연구원과 바이오메디칼 생산기술센터, 항공전자 시스템 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기입주된 항공전자 시스템 기술센터 등과 연계를 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부품 산업 그리고 스마트 와이어 산업 등과 연계를 하면서 외투 기업의 유치는 물론이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합작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와 포항 융합산업지구 등 인근 경제자유구역과도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천은 모빌리티 산업과 항공이나 자동차 이런 산업을 하고, 포항에는 철강, 포스트 철강입니다. 그 산업과 지금 규제 자유구로 지정된 배터리 리사이클 이런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포항과 영천이 서로 간에 그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 지정 10년 만에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첨단 산업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 하지만 나눔 온도는 예년 같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기부도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수은주가 다시 달아오를 수 있도록 조금씩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사랑의 온도탑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경북 지역 목표액은 154억 6천만 원입니다. 12일 기준 모금액에 따라 올라가는 수은주는 21도. 이대로라면 모금 기간인 내년 1월 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어렵습니다. 전년보다 지역에서 개인과 기업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이 한 70%에서 80% 정도가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특별히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고 보니까 기부를 중단하시거나 미안하다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꽁꽁 언 온도탑을 데우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주시가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즐겁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행사를 곁들인 모금 방송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각자 아끼고 절약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이런 나눔 캠페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정성을 보탰습니다. 아픈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요. 1998년 모금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해마다 나눔 온도 100도를 초과 달성해온 경북. 올해도 온도탑이 끌어넘칠 수 있도록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나눠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역의 핫 이슈를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떠오르고 있는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신혼부부 찾기 힘든 대구 경북입니다.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을 드러내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016년부터 신혼부부 통계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의하는 신혼부부란 혼인신고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부부 가운데 국내 둘 중 한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숫자가 1년 사이에 대구는 3.6%, 경북은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북 군 단위로 들어가면 신혼부부를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통계로도 드러났는데요. 전국 군 단위에서 신혼부부 수가 가장 적은 1, 2, 3위 지역이 모두 경북에 있습니다. 울릉, 영양, 그리고 군인데요. 시 단위에서도 문경과 상주가 전국에서 4번째, 8번째로 신혼부부가 적었습니다. 대구 경북은 해마다 분기마다 출산율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대구 경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전년도보다 10%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신혼부부 수 자체가 적다 보니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신혼부부들을 어떻게 대구 경북에 끌어들일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앞 소식과 다르게 지역에서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활력 넘치는 어촌마을로인데요. 경북 지역 어촌 11곳이 내년도 어촌 뉴딜 300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포항 지역 3곳과 경주, 영덕, 울진과 울릉에선 각 2곳씩 선정된 건데요. 사업비는 한 곳당 평균 80억 원으로 총 933억 원을 국비에서 지원받습니다. 각 항구엔 대합실을 확충하고 안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등 주민 편의를 도울 뿐만 아니라 해양 레저 체험, 게스트하우스 등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0곳을 선정하고 2024년까지는 약 3조 원을 들여 어촌을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촌 지역을 활력이 넘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 이번 사업으로 침체된 어촌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봅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안동 강남초 13일 임시 휴교입니다. 12일 안동 강남초등학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강당 지붕의 방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가스 토치를 사용하다 부주의로 인해 불길이 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때문에 학생과 교사 등 10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간의 화재 대피 훈련의 효과로 교사들은 아이들을 바로 안전한 대피로로 이동시켰고 아이들도 침착하게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큰 인명피해 없이 학생과 교사 총 6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방송 설비와 건물 면적 54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강남초에선 13일 임시 휴교를 결정했는데요. 학교 전체 시설을 안전 점검하고 청소 소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 16일 월요일부터는 정상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대구 신청사 최종 입지 선정일이 이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 유치 행위 관련 제보도 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12일까지 추가로 접수된 제보 168건을 심의한 결과 8건을 감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참여단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19일까지 과열 유치 행위 제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지역별 감점 현황을 보면 중구가 35건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 8건, 달서구 2건, 북구 1건 순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뒤 대구의 한 호텔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수성구 인터블고 호텔 별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오다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15일 필로폰을 투약한 A씨가 호텔에 불을 내면서 투숙객들이 대피하다 일부가 다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대구 지역 현역 구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부경찰서는 12일 밤 11시 반쯤 신암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북구의회 소속 구의원 57살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4%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이 본격 추진됩니다. 대구시 의회는 구름다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 50억 원을 내년도 사업비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로써 전체 공사에 필요한 예산 140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확보하고 오는 2월 용역을 끝낸 다음 5월쯤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구름다리가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에서 낙타봉까지 폭 2m, 길이 320m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과 문화재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구시와 한국감정원이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서비스 프롭테크 활성화에 나섭니다. 양 기관은 13일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테크 시세를, 대구시는 3차원 지도를 상대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감정원은 계속해서 지역의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대구 시내버스가 연말 동안 한시적으로 새벽에도 운행됩니다. 연장 노선은 급행 1번과 급행 2번 등 5개 노선으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는 막차가 밤 12시까지 시내를 다니고 제야의 타종 행사가 열리는 31일에는 새벽 1시까지 운행됩니다. 자세한 버스 운행 정보는
대구시 노선 안내 홈페이지나 상담 전화 두드리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송군이 내년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화폐는 80억 원어치로 청송사랑화폐라는 이름으로 유통됩니다. 청송군은 해당 화폐를 가맹점 없이 지역의 모든 가게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발행액 가운데 40억 원은 농민수당으로, 나머지는 농산물 택배비와 공무원 급여, 일반 유통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호텔 공사가 내년 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와 농협, 호텔 측은 최근 300억 원에 달하는 건축비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공사 일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도와 호텔 측은 지난 2014년 업무 협약을 맺고 신도시에 7층 규모의 한옥형 호텔을 짓기로 했지만 적은 인구수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미뤄져 왔습니다. 경상북도는 14일 포항에서 러시아를 오가는 국제 크루즈를 시범 출항합니다. 이번 시범 출항은 내년 8월 포항 영일만 한해 국제 여객부두가 준공되면 대형 국제 크루즈선이 운항된다는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5박 6일 일정입니다. 경북도는 시범 운항 결과를 토대로 주요 코스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제50회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전람회 수상작품 전시회가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람회에는 시각 디자인과 공예 디자인, 제품 환경 디자인 등 3개 분야에서 185점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이 가운데 우상욱, 민경희 작가의 태고 자연에서의 찻자리가 대상의 영예를 안는 등 9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 경북 공예협동조합은 산업 디자인 기술의 저변을 넓히고 연구개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산업 디자인 전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천 예술창작 스튜디오의 12기 입주 작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작가는 김선행, 서동진, 오승원 등 9명으로 내년 1월부터 1년간 작품 활동을 합니다. 4월 프리뷰전을 시작으로 10월부터 창작 결과물을 릴레이 개인전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천시는 지난 2008년 4월 전국의 우수한 작가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주 공간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은 일부 곳곳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4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도, 한낮 최고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전 지역의 기온이 전날보단 오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주와 봉화 등 경북 내륙 곳곳에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고 문경 등 일부 지역에서는 5mm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에 잠시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져 춥다가 차츰 날이 풀리겠습니다. 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각별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하기에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가벼운 실내 운동만 하시고요. 세차 효과도 좋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0.5에서 2m, 동해 남부 먼바다는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새벽부터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